지난번 독도 6번 금반언의 문제를 다룰 때 은주시청 합기라는 일본의 문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은주시청 합기가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 문서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주시청 합기를 여기에 첨부했는지 첨부하지 않았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첨부했다고 가정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급했으니까. 일본이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1667년부터 일본 사람들은 이 두 섬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걸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뭐하고 대비되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 섬에 아직까지도 이름이 없다. 아직 언제냐 하면은 1947년 6월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을 제출하는 요 시점까지 한국에는 이름이 없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록까지 해두고 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록 속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인 것처럼 기록됐든지 일본 것인 양 기록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일본은 알고 있었고 한국은 이름조차 없으니까 전혀 한국이 손댄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은주시청 합기에서 그것이 한국령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와가미 겐조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와가미 겐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은주시청 합기에서 울릉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주시청 합기의 내용은 어떨까요? 전체 내용은 이것의 약 2배가 되고 좀 많습니다. 좀 많아요. 그 중에 다나카라는 분이 이 문장을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뽑아서 해설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해설을 한번 해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선 은주시청 합기라는 것은 은주는 지금 옥기섬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기섬 그 주변의 행정구역을 1667년에는 은주라고 부르던 것 같아요. 그 은주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합해서 기록해 놓은 것, 뭐 견문록 비슷한데 그냥 여행기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제등풍선 이래 써놨는데 이것은 일본말로 사이토 호센이라고 읽는 것 같고 남들이 그걸 읽으니까 따라서 읽습니다. 잘 모릅니다 나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뽑아내 놓은 내용이 뭐냐면은 은주는 북해 중간에 있다. 일본의 지도로 볼 때 북쪽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홋카이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 한국의 동해 그것의 전부나 일부를 일본에서는 북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기도라고 부른다. 옥기섬이라고 부른다. 은주나 옥기섬이나 같은 거다. 행정구역은 은주고 섬 이름은 옥기섬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운주 미수관까지 35리, 남쪽으로 가면 이제 혼슈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운주. 진사 방향으로
박주 적기포까지 40리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어느 방향이겠죠. 이 남쪽은 이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신 방향으로 이건 미신 방향으로 석주 온천진까지 58리 뭐 이래가지고 좌방향과 뭐 방향 이래 알 수 없는 소리를 이 방향 이래 합니다. 이 연구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술 방향과 해 방향 사이로 뭐 어쩌고 이래 하는데 그 가면 죽도가 있다. 뭐 중국, 한국, 일본 한자 문화권에는 얼마든지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도 아마 지금도 아마 죽도라는 섬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간에서 속에서는 기죽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번의 얘기 사실 이 술 방향과 해 방향 사이로 이건 서북 쪽을 말한 것 같아요. 이틀 낮 하룻밤을 가면 송도가 있고 요 송도 요게 이제 마츠시마 요게 이제 독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낮 거리에 죽도가 있다. 하루 낮 거리에 죽도 이거는 이제 다케시마 그 당시에 다케시마 이거는 울릉도입니다. 송도까지 가는 게는 이틀 낮 하룻밤 긴 세월이 걸리는 이유는 일본에서 독도까지 가는 길에는 울릉도도 독도도 보이고 일본도 보이는 그 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기 쉽고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은 일단 독도에 갔다고 하면 울릉도까지는 금방 갑니다. 왜냐하면 독도에서 울릉도가 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동네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독도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는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거리의 약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거리는 유와 무의 차이가 있어요. 유와 무의 차이가 있어요. 유와 무의. 울릉도는 촌수가 있는 보이는 섬, 일본의 무슨 섬이든지 일본은 안 보이는 곳,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낮 거리에 죽도가 있다, 울릉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잊지 않는 말인데 울릉도를 기죽도로 하기도 하고 죽도로 하기도 하고 기죽도로 하기도 하고 대가 많이 있고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있고 해록도 많이 있다. 해록 이거는 강치인데 당시에는 울릉도에도 강치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문헌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중간에 여러 마리 빠져 있습니다. 이래 좀 비어놓은 이유가 이게 여러 마리 빠졌기 때문에 비어놨습니다. 해록이 많다. 그리고 차이도는 이 두 개의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이유는 태종 때부터 이게를 공도정책, 한국에서는 이 섬에 아무도 못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범죄인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안용복 이야기가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용복이 1692년 이 사람 일행이 거기 간 것은 사실은 불법 행위였어요. 거기에서 한국 조정에서 금지된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나중에 안용복이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다가 겨우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하는 건 남구만이 이 사람이 애국심이 있다 이래가 봐주자 이래가 봐줬지만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이 범죄 안용복은 결국 울릉도를 지켜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울릉도에 간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안용복이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울릉도를 잃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간 건 도둑질이었고 1618년부터 일본 사람들이 거기 출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 조정에서
죽도도 하면요, 죽도까지 가도 좋다는 걸 면허를 받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면허를 받아서 울릉도에 가서 마음대로 남의 땅에 가서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이 허용을 했고, 안용복 일행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스탑을 시켰고, 그 스탑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이 두 개 있으면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내린 이 증거가 태종관 지령에 나타나는 겁니다. 16,870년 태종관 지령, 마츠시마는 일본령 아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츠시마는 독도.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한동안 일본의 독도 다케시마 문제 연구가들은 이 은주시청 합기를 일본에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것은 이 마지막 6번을 잘못 이상하게 해석한 겁니다. 6번은 이게 차주 이거는 이 줄을 울릉도와 독도를 떠나는 것으로 억지 해석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라는 것이 뭐 섬을 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본말로 혼슈 하면 본주 이래가지고 혼슈 할 때 이 주 그게 본주 하는 그 이름에 사용되는 혼슈라는 이름에 사용되는 슈 이 주입니다. 그러면 뭐 이것이 섬 아이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요 앞에 삼수변을 갖다 붙이면 섬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큰 섬, 섬 중에 좀 큰 섬은 요 삼수변에 쓰입니다. 한자는 좀 이상한 것이니까 그 삼수를 빼도 이것이 섬이 뜻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문이란 건 원래 품사가 분명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 글자의 뜻이 몇 가지가 있던 어떤 한 문장에서는 앞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서 속에 두 가지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문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이 검증을 하라. 이 주가 뭐냐? 일릉도가 독도를 뜻할 수 있느냐? 이러면 그 중국 사람이 이 제정신인 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랍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쓰인 주의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은주, 운주, 박주, 석주, 또 운주, 은주, 주주할 때는 다 전부 지방 이름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주하는 것은 어디냐면 은주를 맡하는 거죠. 요 주제. 요 글의 총 제목이 은주에 관한 것이니까 이 은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우선 은주 이야기 좀 하고, 은주에서 가장 가까운 운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박주 이야기하고 석주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멀리 가서 이제 남의 나라, 송도, 죽도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한문은 해독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품사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연적이라 말은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뭘 이야기했냐면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며, 거기서 고려를 보면 마치 운주에서 은주를 보는 듯하다. 그러므로 뭐 운주에서 은주를 보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운주는 일본 땅이라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했으면 그게 울릉도 독도에서 고려를 이 조선인데 이 뭐 고려라고 했어요. 조선을 보면 빤히 보면 그건 조선 땅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조선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여기 보면 불과 25년쯤 뒤에 안용복 일행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거는 조선 땅으로 확정이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은주 시청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은주 시청학교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에는 은주 시청 합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주 시청 합기가 무엇이냐? 그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